가족 사랑에 대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그 순간을 사진 속에 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그때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가족 모두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자식 모두를 안고 싶어 정말 힘들게도 어머니는 겨우 모두를 안고 계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이 넘치는 시인데, 이 시를 누가 지은 시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 씨가 지은 시인데, 그가 살았던 원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6년간 결석을 2차례만 할 정도로 신실했고 또 성적은 중간이었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는 3년 개근을 했는데 생활기록부 평가에 1학년 때는 의리가 있고 활발한 학생이다. 2학년 때는 책임감이 강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이다. 3학년 때는 근면하고 성실한 학생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22명을 죽이는 연쇄 살인범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22명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인 다음에 전기톱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시신을 전부 절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봉투에다가 그걸 나누어서 이렇게 조금씩 갖다 버리기도 하고 또 매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영철 씨가 연쇄 살인범이 된 것에 대해서 일반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그 이유를 정리했느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절도 사건 때문에 소년원에 수감이 되면서부터 그의 살인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가정 환경, 또 결혼을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유영철 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만들었다고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사회학자들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은 그러한 이제 이 정리가 타당한 이유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면은 진짜 유영철 씨가 연쇄 살인범이 된 것이 소년원에 수감이 되고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하고 또 결혼 실패한 것이 진짜 그를 연쇄 살인범이 되게 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었느냐는 거죠. 그것은 절대로 근본적인 이유는 안 됩니다. 자,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슬기 양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올해 5월 28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그런 기사입니다. 최슬기 양은 9살 때 동생들과 함께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습니다. 9살 때 아동보호시설에 동생들하고 맡겨졌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동보호시설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때 트럼본을 처음 접하고 불어봤는데, 이 최슬기 양에게 이 트럼본을 잘 부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이 그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뭐 피아노를 배운다, 바이올린, 뭐 트럼본 하면은요, 레슨비만 해도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최슬기 양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재능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아동보호시설에서 이 트럼본을 열심히 하여튼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기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트럼본 연주자 제이슨 크리미, 외국인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최슬기 양에게 5년간 재능 기부를 해주면서 지도를 해준 겁니다. 올해 2014년 서울대 기하학과에 수시 합격을 했어요. 이 최슬기 양은 작년에 입시를 준비하던 중에도
본인이 재능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아동보호시설의 다른 이제 후배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는 그런 재능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현재 지금 서울대를 다니면서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자기처럼 음악에 관심과 소질 있는 학생들에게 재능 기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난달 5월 28일자 국민일보에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최슬기 양은 연쇄살인범 유영철 씨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다르지만은 두 사람이 고난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있었다는 것이 이제 객관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영철 씨의 삶의 결과, 최슬기 양의 삶의 결과가 한 사람은 서울대에서 지금도 재능 기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반면에 여러분 유영철 씨가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분명히 두 사람의 환경이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 삶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복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자, 시편 1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뭐 하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그다음 죄인들의 길에 선다 안 선다? 서지 아니하며.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앉지 않는다? 앉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가치관과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신앙관이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당장 돈을 번다고, 당장 육신의 즐거움을 준다고 막 그쪽으로 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당장 막 유익함이 있다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절대로 안 쫓아갑니다. 절대로 안 쫓아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올바른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잘못된 것으로 쫓아가지 않게 하고 따라가지 않게 하고 넘어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죄악의 유혹을 만납니다. 여러분 죄악의 유혹을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런 그 죄악의 유혹을 누구나 만나는데, 그러나 분명한 가치관과 분명한 신앙관이 있으면은 절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가치관과 신앙관이 없으면은 죄악의 물결과 또 유혹의 물결이 밀려올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범죄를 누가 많이 범하느냐? 청소년들이 우발적인 범죄를 많이 범해요. 왜? 정말로 착한 그런 자녀였고 성실한 자녀였는데 전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흉악 범죄에 함께 가담을 하고 연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이 딱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거기에 동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딱 받은 겁니다. 지금 당신 아들이 이러이러한 지금 범죄에서 붙잡혀 있다. 빨리 오시라고. 아이, 이름이 같겠지. 절대 우리 아들은 아니다. 아이, 사실이니까 오세요. 일단 와보시라니까. 와보니까 진짜 자기 아들이네. 다른 애가 한 거지. 우리 애는 그런 일 안 했다. 다 증거 자료 대주고, 그래도 아니라는 거요.
보니까 진짜 했네. 왜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우발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발적으로. 근데 왜 그런 우발적인 범죄에 빠진 거예요? 뭐가 약하기 때문에? 예, 이 건강한 가치관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우발적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성인이 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한 가치관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건강한 가치관이 없으면요, 수많은 사람을 사기치고,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합니다.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6일날, 금요일날 오전에 세월호 그 조리원이 주검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어진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 실제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제 신문에 잘 보도를 해줬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침몰된 그 세월호 안에 조리원으로 일했던 김 씨가 사고를 당할 당시에 3층 주방에서 돈가스를 튀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배 안에 타고 있는 선원들 식사를 위해서 돈가스를 튀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확 기울어지니까 주방 집기가 쓰러지면서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주방 아줌마와 함께 큰 부상을 당한 겁니다. 두 사람이 집기가 무너지면서 부상을 당하니까 그대로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부상 당한 몸을 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도와가지고 막 목숨 걸고 복도까지 기어서 나온 거예요. 그때 세월호를 처음으로 탈출한 이 승무원들이 함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그 직원들이잖아요. 부상당한 두 사람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막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30분 동안 부상당한 자기 그 동료들에 대해서 뭐 치료를 해주고 무슨 뭘 어떻게 그런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고 엉뚱한 대화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무원들이 전부 탈출하면서요, 두 사람이 우리도 좀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도 좀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그냥 내팽개치고 탈출을 한 겁니다. 가장 먼저 세월호를 탈출한 승무원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그 밥을 해주는 조리원들을 죽도록 그냥 방치할 수가 있었습니까? 또 세월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어떻게 자신들만 탈출하고 지금 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죽음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한마디 말도 않고 자기들만 배를 막 싹 타고 선장 봤죠? 팬티 하나만 입고 나와가지고 선장 아닌 것처럼 이게 담요 막 뒤집어 쓰고서. 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가치관이 너무나도 병들고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가치관은 생명을 살립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왜 그러느냐?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면은 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칼로 죽이고 권총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죽여봤자 몇십 명, 몇백 명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고성능 무기가 개발이 되면서 한 번에 고성능 무기를 가지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한순간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사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여러분 외국의 지도자들 보죠? 예? 막 그 스위스 은행에다가 막 천문학적인 그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그쪽에다 옮겨놓고, 예? 부정부패만 하느냐? 사람 죽이는 것도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자신들의 죄가 들통날까봐 사람 죽이는 거,
돈 100달러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만 줘도요, 죽여줄 사람들이 중국에는, 필리핀에는 10만 원이나 그만두고 5만 원만 줘도 막 인도니 어디니 그냥 죽여줄 사람 많습니다. 뭐가 잘못되면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긴다? 뭐가 잘못되면은 가치관. 반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면은 수많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1912년 4월 10일 날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처녀 항해에 나선 이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출발한 지 나흘 만에 북대서양에 침몰한 그런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영화로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고. 근데 왜 타이타닉호가 가장 튼튼한 배라고 자랑을 했는데 나흘 만에 침몰당했느냐? 그것은 선장이 무리하게 운항을 해서 빚어진 그런 참사였습니다. 그때 몇 명 죽었느냐? 1,5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몇 명 죽었어요? 예? 하여튼 300명 이상 죽었죠? 뭐 죽은 사람, 못 찾은 사람까지 죽은 거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 10명, 20명 죽은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난립니다. 근데 그때 몇 명 죽었다고요? 1,500명. 그러면은 선장이 무리한 운항을 해서 1,500명이 죽었기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선장이 받아야 되는데 그 선장이 지금 영웅입니다. 영웅. 왜 영웅 되었느냐? 본인이 무리한 운항을 해서 사고가 딱 났는데 그때 이 선장이 끝까지 승객의 탈출을 도운 다음에 배와 함께 숨을 대어 장렬하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타닉호의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미스 선장은 배가 침몰할 위기를 딱 당하니까 승객들 중에서 어린이들을 1차적으로 다 구조선에 태우고 그다음에 여자들을 다 태우고 남자들 중에서 나이 순대로 전부 다 탈출하도록 전부 다 태워서 안전하게 잘 해준 겁니다. 이때 이제 문제는 딱 보니까 젊은 남자들이 구조선은 한계가 있고 어린이 살리고 여자 살리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남자 어른들 살리고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객들 중에서 혼돈과 무질서가 일어나면서 막 이성을 잃고서 왜 죽어야 되니까 1,500명은 죽어야 되거든요. 700명은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이성을 잃고서 하니까 이 스미스 선장이 권총을 빵빵 쏜 다음에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안 그러면은 내가 당신 먼저 죽이겠다. 예? 여러분 총에다가 머리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총으로 쏴서 머리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스미스 선장이 막 이성을 잃고서 사람들을 요동칠 때 그냥 그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딱 정리정돈한 다음에 항상 영국인답게 행동하자. 우리는 영국인이다. 네? 우리 중에서 700명은 살고 1,500명은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죽을 만큼 품위 있게 죽자. 네? 뭐답게 행동해라? 영국이다. 그래서 2,200명 가운데에서 1,500명이 숨졌지만은 스미스 선장이 책임감 있는 대응으로 700명의 목숨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목숨을 살리고 죽었거든요. 스미스 선장의 고향인 영국 리치빌드는 그의 업적을 기르고자 동상을 세우고 그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이 말을 동상에다가 새겨놓았습니다. 스미스 선장의 올바른 가치관은 다 죽을 그런 상황에서도 700명의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1,500명이 죽은 그 슬픔의 사건, 애통함의 사건이었지만은 스미스 선장의 선장다운 행동 때문에 1,500명이 죽은 그런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지만은 그 살아남은 700명이요. 막 스미스 선장이 이성을 잃고 무질서 가운데 빠질 때 그냥 막 총을 쏴가면서 이 사람들을 진정을 시키고 그냥 그 막 최선을 다해서 우리 700명을 살려냈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영국의
그 막 전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1500명 죽은 것은 다 잃어버리고 그 막 스미스 선장이 영국인답게 행동을 하고 막 총을 쏴가면서 우리 700명을 살렸다는 그 말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타이타닉이라고는 영화 상영됐죠. 그 마지막 죽을 때 막 젊은 여자 남자가 막 탁 보고 죽는 거 생각나셔? 사람들이요, 누구 때문에 1500명이 죽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선장 때문에 1500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실수했지만은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든지 어린이, 여자, 그 다음에 나이 든 어른부터 이렇게 남자들, 그런 게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우리나라의 이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우리 한국의 세월호 그 선장하고 타이타닉의 이 선장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요, 전 세계 신문에 이번에 또 전부 다 보도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동아일보, 국민일보, 조선일보 하여튼 신문이라고 신문에 세월호 선장하고 타이타닉 선장하고 비교해가지고 뭐가 지금 잘못된 건지, 그래서 또 스타가 된 거예요. 타이타닉 선장은 몇 명 죽게 했다 사람? 1500명 죽게 했는데 오히려 이제 스타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무슨 가치관? 건강한 가치관. 세월호 선장과 타이타닉 선장의 행동이 달랐던 이유는 무슨 차이다? 가치관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 가치관 차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이 중요하다?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